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더 미팅의 제1저자 플랜 B 디자인의 브레인 제임스 홍국주 작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랜 B 디자인 책임 컨설턴트로 회의 전문가 홍국주입니다. 네, 이번에 더 미팅 책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회의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플랜 B 디자인 하면 그죠, 네. 회의라는 키워드를 강하게 쥐고 있는 곳이어가지고 어떤 책일까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떤 책인지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더 미팅 책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그런 회의 컨설팅 프로젝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리더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회의를 바꾸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 시도해 볼 수 있는 활동들도 적혀 있는 편이고요. 저희가 첫 책 이후로 더 많은 이제 프로젝트 경험들이 쌓였으니까 그 경험들을 한 거를 좀 이렇게 한데 모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적으로는 사실 회의가 왜 중요하고 가짜 회의라고 저희가 보통 말하는 회의의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좋은 회의를 위해서는 리더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여러 조직들이, 기업들이 좋은 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그들의 현재 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책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잘 세심히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애정이 가는 부분이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은 사실 부록 부분이에요. 그게 왜 부록 부분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부록 부분에 저희가 실제로 했던 이제 컨설팅 사례들을 저희가 적어놨는데 한 조직이 자신들의 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 절차들이나 이런 활동들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회의를 바꾸는데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이 적혀 있는 편이라서 저희가 왜냐면 실제로 약간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약간 노력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경험들이 다른 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회의가 중요한가요? 진짜? 어떤 거 같으세요? 오늘 회의할까요? 이런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누군가 받으면 그렇게 기쁘지는 않잖아요. 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들을 너무 많이 갖고 계셔서 우리가 회의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그럼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이런 질문들을 드려요. 회의가 만약에 우리 조직에서 사라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저희가 결국엔 답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기의 시간이 덜 뺏기고, 그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조직의 입장에서는 결국 집단의 지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 회의는 개인의 현명함들이 모여서 어떻게 집단의 현명함을 이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외국계 회사라고 얘기하면 이게 멘트멘트십도 있고 막 책상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막 왠지 회의하는 느낌일 것 같고, 그 국내 기업들은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또는 타일을 하고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회의를 할 것 같은데, 좋은 회의라고 하면은 보통 뭐 자율성이 보장되고 뭐 발언권이 보장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율성이 보장되는 회의를 좋은 회의라고 하나요? 권위가 있으면서 좋은 회의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좋은 회의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율적이라고 해서 그게 약간 좋은 회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위적이라고 해서 또 나쁜 회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질서가 있는 회의들이 분명히 있어요. 질서?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이라는 것이 나쁘게 보통 받아들이는데 조직이 약간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들이 잘 정립되는 거, 규범이나 어떤 원칙 안에서 회의가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걸 저는 질서가 있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수직적이라는 것이 결국 질서 있는 회의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회의는 또 좋은 회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말할 때 이제 수직적인 회의 문화다 이러면은 리더가 일방적으로 이제 권위적이게 주도하고 리더만 말을 많이 하고 보통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시는데, 다른 사례들 살펴보면 좋은 회의를 하는 기업들을 보면 질서가 잘 잡혀있는 그런 회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회의 원칙이나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책에도 담고 있는 사례 중에 스티브 잡스 사례가 하나 있는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회의에 들어왔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이 예를 들어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왜 참석했는지를 묻고, 자기가 느끼기에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로 나가라고 해? 이거 너무 약간 리더 입장에서 권위적인 거 아니야?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애플이라는 회사가 강조하는 것이 이제 스몰 그룹 오브 스마트 피플이라고 하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뭐 소그룹의 규모로 회의가 돼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질서가 명확한 거죠. 상관없는 사람은 나가는 게 거기서는 질서 있는 어떤 회의 문화인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릭할 수 있는 거죠. 이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한하는 것이니까 누가 볼 때는 그게 수직적이다? 뭐 약간 너무 권위적인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그 회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 거죠. 이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때로는 회의가 끝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이게 뭔가 카톡에서 우리가 카톡이나 우리 메신저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계속 올라와. 차라리 만나서 한 번에 빡 때리는 게 낫지. 계속 올라오는 거는 회의가 끝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회의가 끝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것 같다. 개인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일이라는 게 정보의 공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이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 때 자유롭게 얘기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너무 이제 오랫동안 강조되어 와서 확산이라 그러죠. 네네.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거죠. 서로 막 얘기하는 것들은 그래도 나름 잘하는 조직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만 해서 넓어지기만 하는 거죠. 어떤 특정 시점에 가서는 이제 결국엔 이게 수렴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뭐 그게 리더의 결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가장 이제 핵심 매니징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결국엔 결정해서 수렴 단계로 그 의견을 모으던가 끝맺음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안 그러면 이제 계속 회의가 잘 마무리되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논의해야 되는 안건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어떤 이제 회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이제 논의해야 되는 안건들이 계속 결정되지 아니하고 계속 쌓이면은 그 시점에서는 한번 멈추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야 된다라고 보통 많이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회의 문화를 바꾸는데도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보통 국내 기업들이 혼란을 많이 겪는 요소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회의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워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의를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회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하시는데 결국 근데 이게 회의 양을 줄이려면 그 회의를 대체하는 다른 수단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수단들을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들 그런 시스템을 또 갖추는 것 다양하게 이제 개선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이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리더들이 변해야 회의가 변하는 건데 경영층 이게 최상위 리더십을 약간 겨냥하는 게 굉장히 좀 약간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에게 어쨌든 현재 어떤 잘못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고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회의 교육을 할 때도 진짜 필요한 어떤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정말 필요한 개입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어떤 조직 같은 경우에는 리더들이 원하는 메시지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CEO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CEO가 주관하는 어떤 회의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게 결국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한번 끊기는 거예요. 이제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기업들이 회의를 바꾸는 시도를 하는 그 시초가 보통 이 경영층에서 약간 회의에 대한 불만을 느끼실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요즘 뭐 워낙 글로벌 회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해외에서 외국분이 임원으로 예를 들어 오셨어요. 높은 위치에. 근데 그분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너무 별로인 거예요. 얘기도 안 해. 이게 뭐 회의 맞아? 약간 이러니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회의 바꿔라. 그러면 이제 그런 미션이 떨어지면 이제 부랴부랴 준비하시는 거예요. 꼭 이제 해외에서 오는 분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경영진 층에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회의 좀 바꿔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변화의 시작은 리더가 어쨌든 불만을 제기하고 바꿔보자라는 어떤 미션을 전달하는 거니까 변화의 대상에 실제 그 리더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리더이지만 변화의 대상에 결국 리더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회의는 바뀌지 않고 흔히 약간 단발성으로 이벤트 같이 약간 이렇게 펑 터지고 일어났다가 2-3년 후에 다시 회의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다시 시작되는 거죠.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엔 리더십의 문제로 이제 바뀌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리더십이 중요하군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회의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의와 회의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결국 이 말은 회의인 것과 회의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업무를 점검하기 위한 진행상 진척도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한 어떤 회의들 그런 것들을